민영배 의원님께서 PT에서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는 과정에 야 통합하면 이런 게 좋아지고 이것은 꼭 해결하면 좋겠어. 근데 나 이건 굉장히 불안해. 그런데 야 1년에 5조씩 4년에 50조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 투자 300조 중에 200조는 주라고 요청했지만 5국이니까 그 중에 60조 아니 300, 이거라도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진행하시는 김광란 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300조, 200조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런 말씀. 5군데를 같이 나눠주면 일단 서울 빼고 4군데인데 그거 나누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봐요. 아니 저랑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자 네 아무튼 민영배 국회의원 좀 늘 이러니까 세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일단 지금부터 발언기회 드릴 건데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후드티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지현이라고 합니다. 말하면 되나요? 네. 저는 사실 동북권 독립운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순천대 의대 건도 그렇고 뭐 약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서구권으로 몰빵됐던 그런 시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온통해 하실지 우리나라 동서 갈등도 굉장히 극혐하셨는데 이 전남 내에서도 동서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광주까지 끼어든 모양새거든요. 사실상 서부권은 우리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남겨두셔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요, 동북권 주민으로서.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번 통합 당시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말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그런 게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북권에 얼굴이 없다 이런 말씀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 얼굴이 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래서 꼭 우리 동북권의 인센티브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가 옛날에 우리 산업혁명 시대 때 증기기관이 우리 인력을 대체해서 자본가들이 그 노동력의 잉여를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랑 맞먹는 시대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그런 효과가 있는 산업들을 좀 우리 전남에 유치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심도 깊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뭐 구상하려면 사실 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걱정이 돼요. 단순히 200조 원을 갖고 오면 그 돈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우리 전남에 확실한 그 발전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이제 씨앗이 된다면 200조가 뭡니까 이제 뭐 2,000조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미래를 좀 세워주셔서 사실 그 AI를 비롯해서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소득에 대한 답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기본소득 하면은 뭐 날로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본가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이익을 정부에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없을 우리 주민들,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 제도는. 근데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보험에서 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보험 우리 입원 일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청구하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등산에 입산한 사람 숫자보다 무등산에 다쳤다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는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입원 일당에 대해서 보험사가 블랙리스트를 잡아놓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합 검토하시면서 꼭 진짜 그냥 통합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실 수 있는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뭐 선배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지금 우리 광주, 그다음에 소위 서부, 우리 동부 이렇게 이제 우리 전남 광주 통합했을 때 세 개의 통합시 안에서 어떤 지역 권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는 뭐 정말 통합을 하면 당연히 더 쏠려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당연히 있잖아요. 또 서부도 지금 뭐 솔라시도부터 해가지고 뭐 당연히 도청, 도의회, 뭐 경찰청, 뭐 교육청, 도의회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서부에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이번에 진짜 우리는 더 뭘 있는 거를 지킬 것도 없고 그냥 숫자상으로 3분의 1씩만 그냥 청사하고 공공기관 그냥 쪼개만 줘도 우리는 좋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전을 머리를 썼어요. 선배님 그 체크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양다리 작전을 써가지고 우리 동부 쪽에 무조건 많이 해주겠다는 쪽으로 그냥 내가 그냥 손을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남 광주로 할래 광주 전남으로 할래 이름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다 한 명씩 손 들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손을 안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8대 7 된 거예요. 그 투표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부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하고 서부하고 우리는 아예 빼고 얘기 대상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작전을 써서 그래서 지금 하여간 이제 공공기관을 정말로 딱 3분의 1 숫자를 정확히는 어쩔지 몰라도 그렇게 꼭 재배치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 목포에 있는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우리 동부라면 전부 다 3분의 2씩 딱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산업이 지금 완전히 화학 산업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철강 산업으로 솔직히 우리는 또 이웃 도시로서 같이 그걸로 그런 대로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려워지면서 지금 뭐 반도체를 꼭 끌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추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나마 주암댐, 상사댐에 수상태양광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빨리 내가 캐치를 해갖고 지금 입법 예고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지만 이게 이제 광주 시민들, 순천 시민들 식수로도 쓰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단체에서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갖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이미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원전의 500 그러니까 메가와트니까 원전 1기의 50% 원전 하나의 절반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는 또 물이 필요한데 물 중에서도 초순수라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 있잖아요. 요게 그동안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 기술로 갖다 썼는데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초순수 그 기술을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유치를 한다든가 정부기관 또 그런 기업들이 오게 하고 또 히토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를 워낙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광물이 기존 반도체 폐 반도체에 엄청 크게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지금 필요하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우리 동부 쪽에다 좀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이크를 민형배 우리 통합시장 예정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근데 동부권에서는 김문수 의원님을 후보로 추대하셔야겠네요. 예, 그러셔야 되겠거든.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거 어떠냐고 했을 때 제가 단계적 통합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거 전에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을 시작합시다. 중간에 가서 역할 분담하면 됩니다. 시장지사가. 그리고 통합 선거만 시장지사 하나로 되는 통합 선거만 2030년에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여기 출마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이 되게 다 이게 합리적이 되어 했어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는 광주시로 전남도가 빨려 들어간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 때문에 되게 전남의 저항감이 강하다. 하려면 전남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남에서도 또 동북권 지금 말씀하신 동북권 서해론이 강해서 동북권의 탈전남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동부가 동의해주면 이게 급물살을 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상황은 지금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성장통합과 균형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통합이 어떻게든 지역 주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가 뭐 독립운동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셨겠지만 그런 지역의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그 성장의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균형 성장의 토대를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동북권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어? 이게 문제일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겠냐? 물론 지금 서쪽 분들은요 뭐라 하냐면 세상에 동북권이 그동안 얼마나 좋았냐. 포스코 광양제철도 있고 석유 여천 공단 산단도 있고 율천 산단도 만들어갖고 얼마나 좋았냐. 그동안의 서구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청 하나 옮겨갔는데 그거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난리.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근래 이쪽의 산업이 위기가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엔진이 어디서부터 가져돼야 될까? 그게 동부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국토남부 신산업 수도 개발청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대로 10대 그룹이 경제계가 300조를 서울 말고 4곳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200조를 주십시오라고 성명서를 제가 낸 이유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도 살펴보면 사실은 호남이 압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자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남에서는 만약 지금이 동북권이 위기라면 그런 기회들, 성장의 기회들을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맞다. 그래서 그 남부 신산업 수도 개발청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게 국토부하고 산자부 중에서 뭐 둘이 만들든 어딘가 만들든 주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걸 정부가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특별시가 주도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그날 대통령께서 살짝 이런 말씀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은 통합하고 나서 광주에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근데 그게 신도시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곳곳의 산업 성장의 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놓칠 리가 있습니까? 제가 기자 출신인데 수첩을 꺼내서 얼른 다 적어가지고 왔죠. 아까 드린 말씀도 제가 다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오면 동부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조업의 위기가 왔고 새로운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을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아마 통합되고 나서 성장의 효과, 통합의 효과가 제일
심플에 느껴지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 저는 동북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최대 수혜지가 동북권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부터는 통합이라는 건 뭡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4곳으로 나눴습니다. 광주권,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나눴는데 각각이 고유한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잘 분화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도시 생태계를 뿌려가 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가능하면 이 지역 저 지역 구별짓기는 가능하면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주재원님, 구별짓기 대신 여기가 중심이 될 영역을 찾아서 성장의 동력을 동부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로 저는 쓰려고 합니다. 만약 그 20조가 될지 5조가 될지 뭐 더 될지 저는 2배 정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까 균형성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균형성장은 보완을 해줘, 그러니까 너무 취약한 곳에는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용도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용도는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환 권리당원입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중앙동 주민자치회장을 할 때 중앙동하고 향동하고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진행 중이다가 조직의 축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순천하고 승주군이 더 이제 소외가 돼버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으로 남아 있었으면 아예 그냥 농림부에서 아예 관리하는 정부에서 직접 농촌 지원 대상 군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제외돼버리고 시 소속이다 해서 제외돼가지고 지금 공지가 돼서 제가 우선은 그 법 개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 지역의 읍면도 똑같이 군 단위하고 똑같은 농촌 지역으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법을 해놨거든요. 공동 발의했죠? 네, 우리 선배님 다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농업적 기본소득도 몇 군데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예 그냥 대상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의대는 이미 이제 거의 정부에서 100명 정도까지 의대 없는 전남 지역에 아예 신입생을 주겠다라고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이 구성원들 투표를 해가지고 한때 이제 순천대 학생들이 반대해갖고 벽에 부딪혔는데 다시 재투표해서 통합 구성원까지 통합하기로까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양 대학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캠퍼스 총장의 독립성, 지금 대학 통합해가지고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대학들이 너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캠퍼스 총장을 별도로 주면서 권한을 좀 줘가지고 독립성을 일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통합을 꼭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 이제 다행히 이미 우리는 광주하고 통합하더라도 이제 의대 없는 지역이 안 돼버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대 없는 지역은 우리밖에 없다 이걸로 지금 잘 왔는데 갑자기 통합을 이제 통합했으니까 광주에 의대, 전남도 조선도 좋은 의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대 빼버릴 게 이걸 걱정하고 계신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렇더라도 해주시겠다고 대통령님이 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남대 의대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 잘 설립해갖고 해나갈 수 있나 이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남재정통합특별법에는 의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의대가 표시가 안 돼 있냐라고 제가 여러 언론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 저희 특별법에도 139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의대는 기정사실로 돼 있어서 전남대 의대가 있고 조선대 의대가 있어서
지금 옛 전남도, 지금 전남도에 국립의대가 안 생기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성주하고 순천 통합해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더라.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때는 그냥 파이는 똑같은데 그냥 합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쪽이 통합 선수들이잖아요. 여순광이 통합 선수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통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시민이 없습니다. 특히 이 여순광의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통합의 후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가 그런 시정을 펼쳐서는 그건 엉터리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통합의 불이익 배제 원칙, 불이익 배제 원칙이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 보충성의 원칙. 그러니까 그건 약한 것을 아까 제가 돈을 그렇게 첫 번째로 쓰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 지금 통합 때문에 생기는 그 사각지대 오히려 더 불이익 당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 대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전남권에서 하면은 제가 질문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그래서 존경하고 또 광주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역의 의견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경제계에 한 37년을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도청을 동무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 추진 실무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무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입지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행정의 입지인지 경제의 입지인지 이게 다 다른데 행정의 입지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도민의 접근성, 편의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순천 전남 동구권에서 순천이 아니고 여수, 광양에서 도천까지 가려고 2시간 가야 됩니다. 2시간이면 서울을 거의 갑니다. KTX로. 그동안 광주, 전남이 헤어진 지가 한 40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광주하고 서구권 정치권에서 이뤘던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혁신도시도 여기서 1시간 40분 걸립니다. 여수에서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리죠. 근데 희한한 게 전부 다 굉장히 멀리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청을 입지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광주가 그대로 분리가 안 되고 통합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전남도청을 광주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제가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김대중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실 때 시도지사님한테 쫑콜을 먹은 것을 봤습니다. 쫑콜 준 걸.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 광주 전남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 많은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도된 바가 있다.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통합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고 20조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고 용수부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기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회장들한테 지방투자 해라. 이게 상당히 일관성 있게 계속 밀어붙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데는 왜 반도체겠냐. 이게 우리가 전남 동부권에는 철강이나 화학이 중국 때문에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도 중국이 7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히 잘하는 게 지금 반도체 메모리 쪽이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동부권이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햅을 우리가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주가 워낙에 포식자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다 행정적으로 다 포식자입니다. 근데 지금 광주에서 무한으로 공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그 광주 공공항 부지를 갖다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통합자금 20조를 공공항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AI 반도체, 우리 동권에서 하려고 하는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또 우리 동권이 어쩔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동안에 전남 동부권 여수청 방향은 광주하고 분리하기 이전부터 경제에서는 전남 광주에서 1위였습니다. 경제 중심지였고, 근데 그 후로 광주가 새로 광역시로 되고 난 다음에 광주에가 가전도, 삼성 가전도 들어왔고 자동차도 들어왔고 막 이렇게 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죠. 원래는 율촌 해령산단에 자동차가 들어오게 했던 것도 뭐 의원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블랙홀 같이 광주권으로 빨아당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려를 하면서도 또 지금 동부권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수에 광주시장님이 오셔가지고 3분의 1 예산을 확실하게 뭐 하겠다, 동부권에 대해서 확실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셔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 소재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3개월씩일지 6개월씩일지 결정은 안 했지만 세 군데서 각각 한 6개월씩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셋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곳을 골라서 행정, 그러니까 기관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뭐 어떤 분들은 기획실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조직 총무 파트라고도 하는데, 인사 조직 파트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새로운 곳에다 배치할까, 이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통합 과정에서 시청사 어디다 둘래, 이거는 원칙으로 지금 해놓은 게 세 곳에 균형 잡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강 시장님 오셔서 그런 말씀들이 저는 빈말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명칭 문제나 시청 소재지 문제나 이거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통합의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1년 반 2년 정도 지혜를 모아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 뜻대로 결정을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쩔 건데, 그 사이에는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시설을 옮겨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7월 1일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 작업을 하면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정해가지고 바로 옮겨간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선
그쪽에서 둘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인력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들을 벌여야 될 텐데요. 우선은 공무원들도 지금 특별법에가 임용되던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디를 정해가지고 바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놓고 1년 반이든 뭐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실제로 만약 저한테 기회 주어진다면 실제로 근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관 유지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지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특화될 부문, 행정의 부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시장 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 세 부시장은 각각 지역 책임부시장, 그 지역의 그 부문 책임부시장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되든. 그렇게 해서 가령 이쪽에서는 산업경제, 산업 영역이다. 해운 우주항공 이쪽이 주로 여기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거는 다 이쪽에서 특별시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을 여기 수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계적으로 3분의 1씩 떼어서 이거는 아닐 것 같지만 그 해당 부시장이 책임 맡고 있는 부문의 행정 책임을 그 지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장은 하여튼 세 군데를 좀 다녀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 좋은 저는 지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성장의 기회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저는 동부가 특별히 동부권이 그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얘기하시다가 이제 반도체 팹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순천 CA하고 의회를 잠깐 들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1번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국가 반도체 단지의 일부를 떼오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그거 말고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되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그 팹을 그걸 이제 보통 시험 생산 팹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 생산 팹을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시험 생산 팹을 이제 이쪽에 국가산단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반도체만 가지고 국가산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신소재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지금까지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영역 말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12월 10일인가 그 AI 반도체 관련한 그 투자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4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끌어오르는 노력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모리 팹만 가지고 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광주에는 지금 R&D 기능하고 후공정, 반도체 생산 후공정이 딱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엠코 코리아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패키징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에 특화하고 이쪽에서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메모리를 생산하는 그런 팹을 여기 하고 여기에 뭐 전기가 지금 약간 뭐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도 좋고 용수도 좋고 전기도 있고 만약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또 저쪽 나주 같은 곳은 이제 에너지 한전이 있고 그래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것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광주가 블랙홀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통합이 갑작스럽게 진짜 벼락처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국민주권의 국정운영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의 주요한 방향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지역주도 성장이고, 이 지역주도 성장은 지금까지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이 지금 상태를 유지돼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더 이상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이 성장의 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주만 중심으로 그래가지고는 통합특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을 앞에 세우고 균형 통합을 바로 세운 이유입니다. 어느 분이 이 특별시장을 처음 맡아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한 도시 중심으로 가서는 이 통합특별시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이나 그린 인프라를 녹색도시로 지향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도시로 지향하는 이 흐름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다극화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다극화, 다액화, 균형 잡힌 성장, 이걸 지향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는 방침이라고 보고, 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됩니다. 이번 차제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네라고 사과하는 것이 맞고, 주민투표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또는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적어도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합의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다 상상력이고 가능성이고 필요한 일들이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자고 하는 많은 시민사회의 이야기와 요구를 좀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적어도 광주시당, 전남도당은 적어도 사과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 할 수가 없는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니 광주 전남 대통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고 이렇게 좀 시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방금 이제 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일들은 사실은 지금 법체제 안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광주 전남이 통합특별시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대통령의 결정과 지원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세법을 개정한다랄지,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랄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무슨 이야기냐면 자치권이 기본적으로 부여돼야 그 다음 창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규모의 경제도 이야기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고 하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5국 3칙이 가지고 장점도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위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에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건 제도를 바꾸세요, 법을 만드세요, 그리고 정부를 잘 관리해 주세요, 예산을 심의하세요, 예산을 결정해 주세요,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 주세요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을 잘 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고, 그러니 그 권한을 행사를 해주셔야죠. 그러니 국회의원이시니 그냥 통합특별시 되면 이렇게 커질 거예요, 동북권 잘 될 겁니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세법을 바꾸겠습니다. 본인의 위치에 맞게끔 필요한 일들도 조금 제안해 주시면서 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에 대한 공청회가 좀 더 민주적이면서 같이 국민주권을 외치면서 광장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동지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좀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조금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영배 의원에게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셔서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이 공청회 자리는 아닌 건 아시죠? 그냥 제가 저희 둘이서 이제 경청회 자리를 좀 해보는 과정인데 그 공청회는 저희가 이제 통제 바뀌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선 제일 첫 번째 꼭 광역 행정을 통합하는 게 방법이야. 이건 놔두고요. 두 번째 지금 사과부터 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라고 출마선 한번 사과를 되게 드렸고 오늘까지 인터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더불어 국민주권 정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주권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짐도 드렸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적 제약사 때문에 이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통합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 과정이 있을 때 이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출마 선언에도 밝혔습니다만 사실 투명성만 확보해도 일은 절반이 풀립니다. 저는 뭐 제가 항상 구청장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도 두 번 일을 해봤는데 그때도 정말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뭘 숨기고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이 5번째 원칙 원리인 시민주권 운영이라고 하는 건 투명성, 공개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원칙입니다. 지향입니다. 그거는 꼭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청회가 통합의 의미를 찾아가기보다 선거운동으로 전락시키겠다고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제가 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이 체득한 바로는 시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걸 보고 평가를 다 하십니다. 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좀 제법 스스로는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아마 그런 점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처음 지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인들의 일은 공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좀 많이 외람됩니다만은 하여튼 저가 그런 기회를 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정치의 주인인 주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통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때문에 사과와 양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지금 저희들도 특별법에다 우선 담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법도 바꾸고 교부세 그 기준도 바꾸고 법으로 풀어가야 될 입법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는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확실히 이런 부분을 김문수 의원님도 같이 챙겨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을 통합하는 것만이 방법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 않고도 분권 국가를 만들고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좋지요. 정말 좋지요. 저는 원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오죽했으면 저 어제 그 10대 그룹한테 5년 안에 지역에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핑계가 좀 필요하다. 계기가 좀 필요하다. 나도 1년만 지나면 벌써 힘이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 기회가 딱 지금인 것 같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아마 고심하다가 이번 행정통합을 국가운영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이 꼭 방법을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다. 이제부터 실제로 이것을 설계하고 내실있게 꾸려가는 것은 우리 몫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저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충분히 못했겠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급하게 진행되지만 법을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주적 공론장이라 하면 정책 결정 전 비판적 대안 세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은 국회나 아니면 의원님 쪽에서도 운영하고 계시는지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치나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서 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통합 이후에 소외되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람되지만 지금 5시 32분이라 질문을 다 필수다. 레드팀 사실 레드팀 생각까지 못했는데 꼭 그걸 다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놓고 있고 우선 당장은 제가 상상 플랫폼이라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링크가 있고 지금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온라인상에. 그걸 우선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레드팀은 한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 좋을지 제안 주신 걸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인 수박협회장 정문조입니다. 지금 통합 전에도 민간 주도의 관광숙박 정책 실현이 지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합하면 행정이 더 비대해지는데 그런데 시민 주권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민 주권 실현이다 아까 그런 특별시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싶으신지 방법을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했었는데 좀 전에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또 질문은 강주 전남 또는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 이 어떤 문건이 앞으로 계속 가는지 아니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전남 강주 그러면 강주만 또 역시나 강주와 전남 하고 나뉘어져서 좀 강주를 뺀 나머지 전남 지역이 약간 역시나 사이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주 전남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전남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전남 이렇게 해서 강주와 나머지 지역들이 차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임입니다. 저는 이런 그 통합의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가 주로 성장을 위한 산업 발전을 향한 그런 주제들인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가 인구 소멸 문제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고 대통령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업이 동부권, 서부권 어디에 와도
돈을 잘 벌게 되면 세종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정주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행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정주를 할까, 시민들이 정주를 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종사를 했던 분야를 보면 부모님이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더니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행정과 경제적인 면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계획 단계일 때부터 아예 여러 가지 섹터를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저희가 서울을 왜 가려고 합니까? 서울에 쇼핑하러 가고 박물관에 멋진 문화를 공유하려고 갑니다. 서울 가면요, 공원도 더 좋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분야들도 함께 미리 고려를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언론을 보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고 있는 분이 통합 운영체,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성과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만든다 할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런 자리에 꼭 안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확인하고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어떤 의원님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놨구나 확인해서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야적이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동부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순천시청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순천에도 있으면 좋겠다 분점으로 2시간 동안 항상 가서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광주여성재단이 있고 전남여성가족재단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또 통합이 되더라도 저희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 광주를 가거나 무안을 가야 합니다. 그런 사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성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서 주민투표 공청회 법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결정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특별시는 좀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의 문제도 행정통합을 하려면 당연히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 제정 안에 아까 우리 김석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부족하지만은 충분하게 좀 녹여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또 향후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조선 8도에서 13도로 분열이 나눠졌을 때 갑오개혁을 때 그렇게 나눠졌고 1900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최근에는 1995년 1월 1일 그 해가 아마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그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농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변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특별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에 저희가 서 있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가지시고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권과 민주당을 위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통합 자금을 떠올려 보면서 먼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개발 형태로 자금들이 지역에 올 것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그걸 집행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에서 불법 예산 사용으로 기관 경고를 받아도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통합된다면 정말 그렇게 목적의 사용, 국고 보조금을 목적의 사용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실시해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아까 순천 청년 김동영입니다. 네, 그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구권 청년들이 겪는 교통, 문화, 인프라의 결핍은 광주 청년주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수 비례가 아닌 지역 간 1:1 동등 비율로 순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합 과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음성이 좀 안 좋습니다. 잠깐 몇 말씀만 드리랍니다. 아까 우리 민의원님께서 반향제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일 발의를 할 적에 동북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향제철을 발전시킨 데는 김종호 지사 같은 훌륭한 분이 나오셨으면 쓰겠다. 현재 우리 동북권뿐만 아니라 전남 1호는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성광, 섬진광, 이 주암댐 물을 이용해서 공단이 많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종호 같은 분이 관양제철 모든 사나 공장을 세우듣기 그런 분이 이번 지사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다 하셨나요? 네. 일단 우리 순천 시민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저도 순서 이렇게 질문하신 대로 한번 대략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릴 일자리, 기업, 지금은 이제 우선 반도체 관련된 걸 뭔가라도 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지금 퍼져 있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가가 정말 잘 잡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민영배 선배님께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광주 전남을 다 포괄해가지고 각 이렇게 하나씩 뭔가 좀 특색을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틀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하도 몇 가지 공부해봤는데 잘 모르지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공정, 칩 만드는 거, 또 후공정, 패키징, 소부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백 전력이 있어야 되고 용수도 초순수가 있어야 되고 냉각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항만 공항 수출해야 되니까 여기 나름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부 지역, 순천 지역에 딱 맞는 이 반도체 관련된 역할이 구체적인 뭔가를 아마 이제 과정에서 충분히 요걸 그림을 잘 그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히 정말 가장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느닷없이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니까 정말 저희들도 죄송하고 저도 동시에 사과드립니다. 다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에 온갖 행정을 다 공개적으로 이미 하고 계셔서 요거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되 그래도 다행히 우리 또 훌륭한 선배님들 정치 또 시장 출마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공청회 같은 오히려 저는 공청회보다 더 이게 실속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왜냐하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다음에 아까 뭐 숙박업 하시는 지금 우리 정문조 회장님도 매일 지금 뭐 보복성 단속을 받아가지고 인권 침해 수준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건지 아까 그런 얘기들이었고, 아까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순천대인데 지금 순천대 목포대를 통합해가지고 의대 유치를 하고 최소한 전남대 수준, 그 이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편입해달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대가 1인당 2천만 원 수준, 전남대가 2,400만 원 수준, 서울대가 6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1인당 교육비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되는 전남대 같은 경우는 올 4천만 원까지 올리도록 계획을 짜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대 목포대도 통합했을 때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달라, 전남대 수준으로.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육 부분이 돼야지만 정주 여건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이 국가돈 국비 받아가지고 시행정이나 해서 엉뚱한 데 써가지고 지금 많이 발각되고 문제가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 마련하고 할 것인지. 아까 이제 청년 정책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청년들이 또 많이 와 계셔요. 청년들 당연히 뭐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결혼 뭐 모든 게 다 지금 청년들에게 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들이 머물러서 여기에 일자리 갖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게 이런 정책을 촘촘하게 좀 해달라. 아까 우리 성석정 의원님 오랜 시간 여기 우리 당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해주신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좋은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광양제철을 만든 이런 시장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고모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아무튼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순천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통합 과정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뭐라도 반영될 수 있게 우리 훌륭하신 우리 또 통합시장 후보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 내려와서 오늘 약속 다 서울에서 취소하고 이런 부탁을 또 유력하신 분들한테 잘 내놔야 잊지 않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순천에서 유일하게 그때 대통령 되시기 큰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통합시장님들도 우리 순천 꼭 기억해달라고 마지막 저는 부탁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회장님 그 시민 주권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걸 강화할 방법을 한 가지라도 사례를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서 제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을 하실 분 나오세요, 이 방식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이 분야에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필요하세요? 하실 분 나오세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뭐 제가 아주 했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동장을 그냥 임명을 하거든요. 동장, 읍면 동장을 다 지자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광산구에 제 광산구청장 할 때 수안동이라고 인구가 한 8만 넘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8만, 잘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그 큰 동이 있는데 그 동은 대동제라 그래서 이 동장의 직급이 한 직급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기를 하려고 하겠죠. 승진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청의 국장급이 하게 됩니다. 대동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동을 나눠서 그냥 일반 동으로 할 거냐 대동제로 할 거냐를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눴을 때 비용이 8억 정도 연간 더 행정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절반을 쭉 잘라서 이거는 동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 동장을 그러면 그냥 내가 임명할까? 거기 서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국장급이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들 한 1000여 명 되는 대표성이 있다고 분들한테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가 지금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한 1000여 명한테 엽서를 보냈더니 312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 다 모여서 그 동장하고 싶은 분 나와서
동운영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질의응답하세요. 시민 패널들 나와서 점검하세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광산구청장 할 때 부구청장을 시청에 자꾸 내려보냅니다. 근데 제가 싸워서 아니 이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제가 이제 부구청장 임명권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구청장 권한이니까.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제가 갔다가 제가 임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16명, 320명 가까이 되는 팀장들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62.3%를 얻어가지고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제 10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시민주권의 원리를 반영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5번째 원칙으로 시민주권 원칙을 통합 원칙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전남특별시 다른 지역 차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명칭 문제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지금은 일단 전남광주 특별시로 가자고 일단 해놨으니까 두고 이거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 시민들 요구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자꾸 통합을 성장 얘기만 하지 마라. 세상이 경제 성장만 있는 거냐? 물론 이때 제가 말씀드린 성장은 경제적인 성장, 부가가치의 확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성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정주하려면 정주 요건에 맞는 생활 편의, 교육, 의료, 심지어 놀이문화까지 다 갖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해라는 조언의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추진단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내가 꼭 공청회 하는 데 가서 드려야 되냐 굉장히 온당한 지적이십니다. 공개하도록 제가 시일지 도일지 그 통합추진단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 쪽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불법예산 사용은 주민소원 같은 제도가 있지만 또 다른 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리 김동영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 몫이 목소리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기회를 그룹별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5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거 좀 비밀이긴 한데 그렇게 좀 저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송고모님 하신 말씀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 훌륭한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치인이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자기 것, 권한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더 이상 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이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에는 정치의 주체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시민들 뜻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바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국민들 반발짝만 앞에서 손을 잡고 가라. 끌고 가라. 너무 앞서가면 못 따라오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 반발짝 뒤에서 뒷받침하고 밀고 가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의 요구대로, 시민들의 주문대로,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인 공물,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어깨 겹고 가주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